이혼하려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래 나도 이렇게 나 싫다는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향후 이 이혼에 관해서 서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합의서 작성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협의가 다 됐고 법원에 가기 직전이다. 그런데 합의서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혼하려고 법원에 가요.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냥 가면 신청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법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고 배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할 때 미리 정하지 않으면 우리 양육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받으시는 분들도 양육비는 무조건 정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 소송할 때 사실 가장 많이 분쟁이 되면서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 신청하러 가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접수해 주시는 분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많이들 연락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면서 조건을 정했어요. 위자료는 내가 한 2천만 원 받고 재산분할로 한 1억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자로 나 양육비를 매달 7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렇게 정했는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로 남겨놓지 않으면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내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거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받지 못했어요 하고 소송을 한다든지 집행 절차를 진행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합의가 명확히 됐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항목을 나눠서 위자료로 3천, 재산분할로 1억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고받고 하기로 딱 정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고 1억을 줬는데 갑자기 1년 있다가 배우자가 나 재산분할 못 받았으니까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하고 소송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이 재산분할로 1억을 주고받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된 것을 각자 귀속한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로 나눴다는 걸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뭐겠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난 지금 이혼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소송으로 이혼하면 오래 걸리는데 이혼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재산은 나중에 정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겠죠. 그래야 이혼이 되자마자 재산분할만 반대로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혼할 때 친권자, 양육권자, 위자료, 재산분할 다 정했어요. 서류로도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무조건 공증받아야 될까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증이라는 것이 합의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내가 공증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 작성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도장 찍고 하나씩 나눠 갖고 한 다음에 협의이혼까지 완료가 되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령 재산분할 명목으로 2월 30일까지 1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2월 30일이 지나서도 이 사람이 돈을 지급하지 않네? 그러면 이 공증받은 걸로 바로 지급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 절차를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의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강제로 돈을 가지고 올 권한, 법률적으로는 집행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집행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또 해야 돼요. 약정한 돈 돌려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공증 절차를 거치는 거지 공증 안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일반 상식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협의혼하기로 해서 합의서도 다 작성하고 재산분할 얼마, 위자료 얼마 다 정하고 뭐 공증까지 받았어. 이제 신청한 다음에 숙려기간을 3개월 부여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오세요 했어요. 근데 나는 갔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숙려기간 지나고도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을 못했어요. 그럼 그때에는 이 합의서 효력은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이 합의서는 이 협의 이혼이 완벽하게 진행돼가지고 이혼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작성했는데 협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합의서는 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에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정말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이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왜 그냥 살자니까 했는데 뭐 배우자가 나는 삶이 너무 권태롭고 나 진짜 이 결혼 생활 너무 우울해. 당신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잖아. 이혼하자. 이혼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나 싫다는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향후 이 이혼에 관해서 서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서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다 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느라고 막 이혼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서 뒤늦게 부정행위를 알게 됐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혼하면서 향후 이 이혼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때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혼을 요구하는 게 좀 찜찜해. 나도 뭐 하도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지? 약간 쎄한 느낌이 남아있다. 그럴 때에는 향후 뭐 위자료 청구 포기한다 이런 내용은 합의서에 넣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기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 함께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혼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변호사라고 해서 소송을 권유하지 않거든요. 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돼서 원만히 협의됐다면 소송보다 훨씬 좋은 게 뭐다? 네, 협의혼입니다. 그래서 협의혼 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이혼하기로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야무지게 합의서 작성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